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DIT는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로보티즈는 LG전자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또 힘을 받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 우선은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이 DIT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플레이디가 11%대 그리고 우리기술투자는 8%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종목들 장중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제이시스 메디칼부터 살펴볼 텐데 이 탄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마감이 된 오늘장의 흐름이었습니다.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규제 장벽이 비교적 높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이어서 수출 영토를 급속도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용 시장 규모가 큰 국가에 빠르게 진출을 하고 있는 만큼 업체들이 계단식 성장을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같은 분석에 또 힘을 받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살펴볼 텐데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의 기류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죠.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전망을 두고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관련주들도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탄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8% 넘는 오름세를 기록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고요. 메모리 전공정 투자 재개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었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로보티즈가 자체 개발한 개미라는 이 자율주행 로봇을 올해 하반기부터 LG전자에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장중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되면서 7%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틱톡이 한국에서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틱톡의 국내 진출 소식에 플레이디가 광고 수혜주로 묶이면서 또 힘을 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오늘장에서 11%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우선 이 DIT가 상한가 네. 마감을 보였는데 마침 또 우리 강사님께서 봐야 된다라고 짚어줬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선 DIT부터 분석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중에서 이제 상한가 들어간 유일한 종목이 DIT입니다. 좀 반도체 업종이 강하긴 해요. 오늘 그 와중에 시장 중에서는 반도체 업종 중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 DIT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방송 2월 달에 한번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어니징 장비 기술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납품하는 회사가 SK 하이닉스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는 레이저 어닝 쪽으로 이오테크닉스가 있는데 일단 시총적인 면에서는 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하미반도체 이런 쪽에 비해서는 좀 작은 회사라서 한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좀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또 한동안 좀 계속 박스권을 좀 많이 만들다가 오늘 좀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서 긍정적인 내년 실적을 전망하면서 좀 호재로 좀 받아들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장이었고 일단 이 차트를 보면서 이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본 거는 작년 말부터 좀 관심 있게 좀 봤었는데 역시나 좀 차트를 한번 길게 봤었을 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업종이 다 이렇게 작년 말부터 그렇게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 올해 초에 좀 어느 정도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박스권 자리를 한번 좀 뚫어줬을 때 긍정적인 한번 시그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다만 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돌파가 나왔을 때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단에 대한 지지를 좀 잘 받아주면서 오늘 좀 상한가를 좀 마감했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을 봤었을 때 한 1,000억 정도 터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도 아마 시초가에 갭상승으로 좀 떠서 시작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제가 뭐 오늘 특징주로 많이 갖고 나오지 않은 이유는 뭐 지금 말할 거는 반도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IT 쪽에서 이제 AI는 반도체밖에 없는데 테슬라를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계속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2차 전지와 테슬라의 주가가 거의 뭐 하늘을 그냥 뚫고 올라가듯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는 지금 시장에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반도체 밖에 지금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공략하는 건 맞지만 여기서 이제 길게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보유하신 물량을 좀 어느 정도 현금화 하시면서 좀 끌고 가보는 전략이 좋지 여기서 신규 매수로 내가 신고가이기 때문에 따라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고 수익 대비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반도체 업종도 좀 쉬어갈 때가 왔습니다. 반도체가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쉬어갈 구간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이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왔을 때는 이제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가는 전략이 좋고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여기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는 자리 25,000원 구간 정도를 다시 한번 좀 내려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선 DIT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하니까 이 점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강사님 출연하는 날이면 제가 종목을 고를 수 있어서 너무 좀 신이 나요. 그런가요? 네, 우리기술투자도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유일하게 또 이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를 세세하게 좀 짚어주시는 편이시는데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기술투자를 좀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뭐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지금 한 9,800만 원 정도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른 상품들, 그러니까 주식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뭐 디지털 금인데 왜 이렇게 뭐 빠져요? 금 가격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빠져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반감기가 오기 전에는 이제 채굴을 하는 이런 업체들이 지금 매도하는 경향도 있고 물론 또 시장이 또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빠지면서 거기에 따른 좀 하락이 나온 것도 있지만 지금 홍콩에서도 이제 ETF를 승인했죠.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기 때문에 그럼 홍콩이 그렇게 큰 시장이냐? 예, 큰 시장입니다. 중국계 자금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일단은 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을 중국에서까지 이미 뭐 부자들은 많이 갖고 있어요. 원체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국에서도 알게 모르게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국계 자금이 좀 들어왔었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거기다가 반감기까지 지났을 때 항상 역사적으로 반감기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급등했기 때문에 올해 2억까지 간다라고 2억에서 3억까지 간다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코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아직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반감기 이후의 시세를 한번 더 봐야겠지만 일단 뭐 ETF 승인이 나고 나서 그렇게 크게 시세가 나오진 않았는데 유일하게 오늘 우리기술 투자만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ETF 승인이 나고 나서 예전에 한번 코인 가격이 1억을 돌파했었을 때 이렇게 크게 한번 시세를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이랬을 때는 고점에 대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새벽에 많이 바뀌어요. 우리나라 시장 장 열릴 때 변동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서 밤 뭐 10시라든지 12시, 1시 이럴 때 좀 시세가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갭상승 으로 뜨고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은 바로 개파락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띄엄띄엄 공간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만큼 매매 자체가 좀 어려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장중에 좀 대응하기가 어렵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300억대의 거래 대금이 좀 터져주면서 하방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직전에 이렇게 저항대 구간을 만들었었던 자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이 저항대라고 합니다. 가격을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를 돌파했었을 때는
요런 자리가 이제 또 지지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런 자리 8,000원대 구간을 잘 지지해 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1선 자리를 안착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결코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매매할 종목은 아니고요. 만약에 8,000원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한번 내가 좀 트라이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낮게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은데 8,000원 자리 내려왔을 때 이탈을 했었을 때는 아마 좀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짧은 관점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대응이 쉽지만은 않은 종목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손절 라인을 8,000원으로 잡고 적은 물량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자, 다음으로는 궁금한 게 로보티즈가 또 궁금합니다. LG전자 관련한 소식이 좀 나오면서 힘을 받았는데 로보티즈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주들이 최근에 많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봇주가 좋다라고 해서 샀는데 왜 이렇게 못 가요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겁니다. 근데 로봇주가 실적이 쉽게 개선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2차 전지나 이런 뭐 전기차 관련주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시세를 받아서 많이 가는데 이제 미래에 우리가 이제 써야 될 것들이겠죠.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뭐 이런 쪽은 다 쓰는데 로봇은 왜 생각보다 좀 매출이 안 나오냐면은 실제로 이게 좀 많이 쓰이는 것처럼 쓰이는 쪽이 별로 없어요. 이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쓰이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다 이게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공업용으로 많이 들어가지 우리가 이제 평소에 쓰이는 이런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로봇들이 이제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출 자체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당장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이제는 이제 로봇 산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제품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올해가 좀 지나고 나서 내년 정도 됐었을 때 조금씩 로봇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반등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로봇주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로보티즈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긴 흐름으로 봤었을 때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에서는 나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자리까지는 잘 안 깨지고 좀 버텨줬던 종목인데 그렇다고 상승 모멘텀이 없었는데 오늘 2대 주주 LG전자에서 우리 같이 한번 또 로봇 한번 개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얘기가 좀 나온 건데 실제로 제품이 뭐 공격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시제품 정도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실제로 뭐 많이 돌아다니게 되거나 뭐 이제 길거리에서 많이 보게 되면 그때는 이거는 정말 상용화돼서 써먹을 수 있겠구나. 근데 아직까지 이런 법률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통과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겨내고 올라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은 이 차트가 역배열이잖아요. 이런 역배열인 경우에는 여기 앞선 매물대에 좀 물려 있는 물량들 있죠. 이런 물량들 딱 요 보시면은 이 직전에 거래가 많이 됐었던 이런 가격대까지만 올라왔다가 싹 밀렸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이제 뚫고 올라가려면은 강한 거래 대금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다 여기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을 다 받아주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거래 대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로봇 관련주 가지신 분들은 시간을 좀 두고 여유를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로보티즈도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싶다. 나도 LG전자의 뭐 기술력을 믿는다 하시는 분들은 로보티즈의 기술력을 믿는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28,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와서 안착을 하는 모습을 좀 본 다음에 공략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또 신규로 노리시는 분들은 28,000원 정도의 안착을 좀 보신 다음에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를 좀 희망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8,000원까지 반등을 기다렸다가 지지해주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음으로 궁금한 종목은 플레이디가 좀 궁금합니다. 오늘 광고 마케팅 관련한 종목들이 시세가 나오기도 했고 틱톡 관련한 이슈도 나왔는데 이 종목을 저희가 좀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중국 관련된 기업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좀 중국 상장주들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 그런 종목들도 썩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서 중국하고 연결돼 있는 기업들 자체에서도 이게 뭐 확실하게 중국이 좀 투명하지가 않아요. 기업들 자체도 실적이나 뭐 영업이익 이런 게 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관련된 기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관심 있게 안 보는데 일단 틱톡이 우리나라 와서 뭐 이제 광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플레이디가 오늘 급등했었는데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윗꼬리를 달고 좀 밀렸어요. 아침에 급등했다가 좀 바로 밀렸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으려면은 확실하게 매출이 좀 나와주는 걸 좀 확인해야 되고 확실히 우리나라 와서 광고를 하는 걸 보고 나서 매수를 하셔도 늦진 않습니다. 아침에 슈팅 나왔다가 고점에서 계속 물량을 좀 줄여가면서 털어가는 모습이었고 시간 외로도 밀렸거든요. 그래서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시총 자체도 1,000억이 좀 안 되는 기업인데 일단 이런 종목들은 좀 공략하시기가 좀 까다로워요. 시총도 작고 차트적인 면에서도 진짜 저점이긴 한데 일단 오늘 좀 같이 상승했었던 이런 모바일 광고 쪽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적인 면에서도 아직 확신이 좀 드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차트적인 면에서는 지금 21선 자리까지는 안착을 했는데 시간외로 많이 밀린 걸로 봐서는 좀 당분간 또 쉽진 않을 것 같고 틱톡이 우리나라 이제 정말 와서 뭐 사업부를 열고 거기에 따라서 광고가 나오는 걸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진입하셔도 늦진 않은데 저는 일단 중국에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좋아하진 않아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공략을 해보고 싶고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일단은 반등 시에는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 강사님께서는 언제나 이 종목별 좀 호불호가 확실하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반등을 줄 때 좀 종목 교체를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이 좀 나와 있는데 의료기기 관련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가 좀 저는 소리 없이 강한 좀 업종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목을 많이 받는 뭐 업종이 있는 반면에 그냥 누구나 잘 모르는데 이거 어디서 내가 쓰고 있는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고주파 치료기 같은 거는 제가 잘 쓰이진 않는데. 저도 이제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제 뭐 밖에 지나다니면서 이제 광고 같은 거 봤었을 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주파 치료기 같은 게. 근데 뭐 피부 미용이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성형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피부가 더 좋은 사람이 더 미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관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관리가 이제 뭐 이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라든지 이런 뭐 그 연예인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또 동양인치고도 피부도 좋고 하얗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연예인들이 쓰는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광고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매출도 좀 괜찮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FDA에서 승인을 좀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판매가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봤었을 때 저점에서부터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8,000원대에서부터 지금 벌써 11,000원대까지, 12,000원대까지 좀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거래 대금도 증가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리 없이 강한 종목들이 지금 의료기기입니다. 이게 해외 쪽에 매출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환율에 대한 수혜도 볼 수 있고요. 지금 매출도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시장에 관계없이 지금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만 봤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좀 다 갈 자리는 남지 않았나. 하지만 오늘 좀 8%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기다려 보셨다가 조금씩 매집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뭐 제이시스 케미칼 아니더라도 미용기기 의료 관련주 쪽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